진주 경상대학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알고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대우조선의 설계도를 도둑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큰 가운데 국방위 국감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사민정이 화합해 만든 밀양형 일자리 모델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뿌리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섬진강의 쓰레기와 토사가 강바닥에 쌓이면서 제첩 서식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어민들은 제첩잡이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경상대학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를 하고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진주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A 교수의 아들이 이 대학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된 것 지난해 1월. 대학원생인 아들은 2달 뒤인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는 다름 아닌 아버지. 출결부터 휴가, 논문 심사까지 모두 아버지가 관리합니다. 논문 심사도 통과하고 박사학위도 취득을 해야지만 병역 의무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국 병역 의무를 필요할지 여부를 자기 아버지가 결정하는 꼴이에요. 이게 온당한 구조입니까? 경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교직원의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죠? 예. 이 전 총장님이신지 아니면 현 총장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전 총장. 윤리 강령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도를 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죠. 제가 이거 보고를 받은 게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받았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국립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역법에는 기업 대표이사의 사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경우 기업 대표이사로 볼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역 특례의 경우에는 사촌 이내 혈족이 지도교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도교수와 전문연구원 사이의 특수관계는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경남 지역 학내 성비위와 관련한 엄정 대응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도 다시 교직에 복귀해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며 적어도 학생을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철민 의원은 유독 경남의 학교 기숙사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사건 사고가 많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즉 KDDX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대우조선의 설계도를 도둑 촬영한 현대중공업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개념 설계도를 도둑 촬영한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들었다면 당연히 입찰 자격 제한이 걸려서 입찰할 수도 없어요. 연대는.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집중 추궁도 이어집니다. 특정 업체로 흘려 들어가서 그 자료가 활용됐는지 여부. 그거는 방사청에서 심사할 때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향을 미쳤다 안 권한이 미쳤다는 것 아닌가. 자체가 재판에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방위사업청은 도둑 촬영 대상이 잠수함 관련인 것으로 알았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사건이 연루되어가지고 조사받으러 갈 때마다 보고를 하면 잠수함 관련으로 조사받습니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번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구축함에 또 대우조선 측의 요청으로 검증위원회를 재구성해 평가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방사청은 현재 대우조선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주물업체 같은 금속 제조 공장은 악취와 분진 때문에 주민 반대가 심한 기피 시설이지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뿌리 산업이기도 한데요. 노사민정이 화합해 추진 중인 밀양형 일자리 모델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뿌리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진해 마천산단에 있는 한 주물업체. 굴착기에 들어가는 추를 만드는 업체인데 시설이 오래돼 먼지를 잡는 설비 등을 추가하기 힘들어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체 환경 설비도 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당히 돈대로 들고 환경 효과도 없고. 밀양 하남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스마트형 공정마다 돔 형태로 만들어 먼지가 날리는 걸 막고 곳곳에 흡입 시설도 가동해 먼지를 잡습니다. 이곳은 산업단지의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소입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하남읍까지 4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모니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산단 조성부터 주민 반대가 심했지만 업체들은 주민과 함께 환경보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방 경제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공장 유치를 안 할 수는 없고 환경만 좋으면 우리가 유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죠. 주민들. 이처럼 노사 민정이 타협해 만든 밀양형 일자리 모델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14개 사업에 국비 등 1,320억 원이 투입돼 로봇 기반 뿌리 기업 스마트 산단 등이 추진됩니다. 상생 문화센터와 어린이집 건립 등 주민과 노동자를 위한 여건도 개선됩니다. 산업단지는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고용은 지역 주민을 우선해서 채용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정부와 경상남도는 이 사업으로 생산 3,500억, 부가가치 1,200억 원, 그리고 직간접 고용 효과 1,000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섬진강에선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이 핥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토사가 강바닥에 쌓이면서 제첩 서식지가 크게 훼손돼 어민들은 올해 제첩잡이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바닥을 이리저리 훑은 제첩잡이 어망입니다. 제첩 대신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이 제첩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찌꺼기만 지금 나오고 제첩은 나오지도 않고.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섬진강 바닥이 지난 집중호우 때 떠내려온 쓰레기로 뒤덮인 겁니다. 그나마 채취한 제첩도 산 것보다 죽은 게 더 많습니다. 썩어가는 강바닥의 쓰레기 속에서 제첩도 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아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좀 있으면. 폐사를 다 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폐사를 다 해요. 약 4개월 동안 제철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만큼 우리 개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민들은 살아남은 제첩이라도 채취해 상류로 이식하기 위해 온종일 강바닥을 긁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면 섬진강은 더 넓은 백사장으로 변합니다. 하루에 반은 바닥을 드러내다 보니 제첩 서식지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곳곳에 토사가 쌓이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은 더 늘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드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한 90% 정도는 드적토가 쌓여있고 한 10% 정도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초토화된 제첩 서식지 복원과 수해 예방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국토부와 하동군은 102억 원을 들여 하동읍 구간 섬진강의 퇴죽토 제거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에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확진된 벨기에 국적 40대 남성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현재까지 105명으로 9명은 음성, 85명은 진행 중, 11명은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환자는 현재 298명입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조규일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류재수 의원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진주시가 낱낱이 조사해 시민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진주시장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공무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보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이 오늘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경남과기대와의 대학 통합 명칭인 경상국립대학교라는 교명이 부여되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통합대학이 2021년도 통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2025년 창원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가 도입되면 창원 6호 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시내버스 이동 시간은 38분으로 지금보다 14분 단축되지만 일반 차량은 오히려 8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5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창원 시내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BRT 하루 예상 승차 인원은 76,360명으로 BRT와 창원형 버스 중공연제를 도입해 버스 산업의 구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50대 택배 노동자가 대리점 갑질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택배 노조와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로젠택배 부산 강서 지점에서 50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A씨는 숨지기 직전 동료에게 보낸 유서에서 수입은 적고 지점장 등이 직원 수를 줄이고 수수료를 착복하는 등 부당함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길이 38m, 무게 300톤급 예인 선박인 삼성 T85의 원격 자율운항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에 장착된 레이더와 GPS 등 항해 통신 장비의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선박과 장애물을 인지하는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 SAS를 통해 반경 1km 안에 나타난 다른 선박이나 장애물을 스스로 피하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오는 2022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오늘 경남을 찾아 국토 균형 발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촌 몰락 대책으로 농민에게 가칭 국토관리자 지위를 부여해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KTX SRT 통합 운영과 효율적인 차량 배치, 중소조선소에 대한 정부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남도 의회가 의장 불신임안을 오늘 임시회 4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했지만 파행 끝에 또 산회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일반 안건을 처리한 뒤 의장과 제1부의장 불신임안, 의장,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쟁 끝에 산회했고 송호성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 등의 자의적 판단으로 도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사법적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한 독감 백신을 국가 독감 백신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자체 확보한 백신 가운데 15,000도즈를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하고 16,000도즈는 백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시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오늘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법률도 규정하지 않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삭제하고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가 필요하면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 분쟁은 2011년 경남 어선이 전남 해역을 침범한 혐의로 여수 해경에 입건되면서 촉발됐고
지난 7월 마지막 공개 변론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제두루미와 큰 고니 10여 마리가 주남 저수지에서 관찰됐습니다. 이번에 관찰된 제두루미와 큰 고니는 지난해에 비해 2주 정도 빠른 10월 중순부터 찾아왔으며 올 겨울에도 3,000마리 이상의 제두루미와 큰 고니가 주남 저수지에서 월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집회 참석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인솔자 9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 환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확진 환자를 인솔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 서함양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개통했습니다. 함양군과 한국도로공사가 83억 원의 사업비를 반반씩 부담해 설치한 서함양 나들목은 대구 방면에서 진출하고 대구 방면으로 진입하는 4.5톤 미만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년으로 연기한 2020 사천 에어쇼를 대신한 공군 블랙이글스의 특별 에어쇼가 내일부터 24일 사이 사천 상공에서 펼쳐집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